안녕하세요. 오늘이 2022년 마지막 날. 그래도 인사는 하고 우리 마지막 날을 기록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잠시 열었습니다. 아,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너무 불안하죠? 세월이. 그죠? 아, 제가 그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렸을 때 부모님들한테 6.25 사변 이야기 듣고 일제시대 때 얘기 듣고 이런 그런 어떤 세월의 이렇게 경랑을 지나가고 또 저희같이 80년대에 대학을 다닌 사람들은 정말 너무나 많은 그런 어떤 정치적인 그 공포 속에서 뭐 데모나 이런 데 가담을 하든 안 하든 대학을 다니면서도 굉장히 불안했던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그러고는 뭐 이렇든 저렇든 큰 일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하고 또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거의 대부분의 굵직굵직한 나라들의 대통령들이 불안한 사람들이 한 나라의 대통령, 한 나라의 권력을 잡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시간이 무슨 약속이나 한 듯이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았어요. 느낌이 그쵸? 미국에서도 인물이 없지는 않은데 정말 그쵸?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공을 들여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교육의 나라들마다 많은 투자를 하고 그러는데 느낌이 왜 이렇게 인물들이 없지 싶어요. 미국에서도 지금 미국의 대통령도 굉장히 나이가 많잖아요. 그리고 또 트럼프가 다시 또 대통령이 나오겠다고 그 전 대통령이 또 대통령이 나오겠다고 얘기를 하고 아니 이렇게까지 젊은 인재들이 없나 젊은 친구들이 없나 그런 생각을 자꾸 많이 하게 되고 왜 이렇게 세상이 자꾸 불안불안한 사람들로 인해서 더 불안해지는가? 우리가 왜 2차 대전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히틀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그 나라 국민들의 손에 의해서 뽑혀서 대통령 그 독일이라는 나라의 권력을 잡게 됐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온 세계를 다 그 전쟁의 그 완전히 죽음의 그 시간으로 몰아넣게 되고 지금 러시아가 또 우크라이나하고 저렇게 전쟁을 하고 이러는 것도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멀리 있는 나라들 같은데 당장 미국에서도 영향을 받는 것 같고 또 그 와중에 또 코로나 와가지고 또 한 2년 정신없이 지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뭐 지금 경제적으로 이제 온 세계가 다 뭐 무너지는 것 같은 이야기들이 들리고 하지만은 각 나라의 이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하고 저는 평생 어쩔 수 없는 선생이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우리의 이 그냥 이성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 사람들 이런 어른들을 보면은 자꾸 그 사람들을 키웠던 그들의 부모님을 생각하게 돼요. 학교 교육을 생각하게 되고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세상을 왜냐하면 꼭 권력을 잡지 않았어도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이 뉴스에 올라오고 많은 사람들이 회자가 되고 정말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범죄들이 계속 일어나고 사람이 사람 없이 못 사는데 또 사람이 사람을 또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이 무엇일까? 그 탐욕의 끝은 어디일까?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꼭 무슨 뭐 거창하게 우리가 지식의 세계를 논하지 않아도 많은 부모님들에게 제가 마이크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아이들을 키워야겠구나. 아이들을 봐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하는 세상이에요. 뭐 어쩔 수 없는 선생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한편으로는 이미 이제 성장해버린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 참 안도의 한숨도 쉬어지고 그러는데, 이제 무슨 이야기 때문에 그러냐면, 무슨 일 때문에 너무나 많은 젊은 친구들이, 이제 저희 대학에 있는 학생들을 봐도 그렇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우리가 젊었던 시절에, 그 80년대 중반 뭐 이랬던 이 시절에 굉장히 80년도, 90년도 다 어려웠죠. 70년도, 80년도, 90년도 뭐 왕이 있던 시절은 왕이 있던 시절대로 힘들었고, 또 그 다음에 어느 누구가 힘으로 정당하지 않게 권력을 잡게 되면은 그 시절이 또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도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그렇게 쉬운 시간은 없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사람보다는 무어가 되는 걸로, 그죠? 무어가 되는 거에 목표를 두고 많은 부모님들이 키우잖아요. 뭐 의사가 되는 거, 변호사가 되는 거, 아니면은 무슨 뭐 공무원이 되는 거.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경제적인 안정만을 목표로 해가지고 아이들을 많이 이제 부모님들이 신경 쓰고 키우게 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하잖아요. 투자를 하는데, 우리가 요즘 이렇게 젊은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은 돈이 얼마만큼의 있고 없고를 떠나서 뭐 행복 이런 걸 다 그만두고라도 정신적으로 방황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물론 뭐 어른인 우리도 뭐 아직까지도 방황을 하면서, 제가 보기엔 정신적 방황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완전히 무슨 수행을 하면서 뭐 이렇게 우리의 정신을 꽉 붙잡고 있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우리가 계속 삶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고민을 하면서 살겠지만은, 굉장히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단단한 사람으로 아이들을 키워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시간이에요, 지금이. 그러니까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아이로, 바른 생각을 하는 아이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정한 가치를 뭘로 보는 아이로, 이러면 이제 한국 사회라든지 많은 어려움을 겪는, 특히나 이제 내 자신의 부모로서의 내 삶에 내가 많은 불만족이 있고 내가 뭔가 공정하지 못한 사회에서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공정한 사회보다는 내 자식은 그런 사회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투자를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되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인지상정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떤 표면적인 거에만 목표를 두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굉장히 아이들의 이 정신 세계가 많이 흔들리고, 제가 말하는 아이들이라는 건 어린 아이들보다는 이제 성장한 영 애덜트라고 그러는 게 낫겠죠. 20대의 친구들은 영 애덜트라 그래야 되니까, 그죠? 초기 어른이죠. 그러니까 젊은 어른, 영 애덜트인 이 친구들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20대를 돌아보면 굉장히 방황하고, 그죠? 힘들었던 그 시절인데, 어, 지금의 아이들은 더 그게 심하지 않나. 더군다나 그 청년이라는 그 시간이 때가 우리처럼 대학을 다닐 때까지는 뭔가 안정적인 부모님 밑에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면서부터는 이제 청년의 시간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잠시 뭐 몇 년의 시간 동안을 혼자서 돈을 벌어서 뭐 부모님한테 갖다 주는 사람도 있었겠고, 아니면 혼자서 자기가 저축을 하면서 살던 그 몇 년에, 그 길지 않았던 그 몇 년의 시간만 겪고, 그러고는 바로 또 짝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고, 이렇게 이제 삶의 순이 이렇게 넘어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청년의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잖아요. 심지어는 뭐 40대까지도 청년이라고 그럴 정도니까 거의 한 15년에서 20년 가까이가 청년의 시간으로 이렇게 길어지게 된 것 같아요. 길어지다 보니까 삶에 방황하는 시간도 훨씬 많겠죠. 많은데, 이렇게 요즘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참 어린 나이부터 아이들을 단단하게 키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만일에 어린아이들이 있는 분들이 이제 제 거를 듣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아이들이 이제 커가는 10대라든가 이렇게 청년이라든가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아이들의 나이대가 있는 분들이 저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은 이분들은 그래도 많이 고심하고 고민하고 노력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을 사람으로 잘 키우는 데에 제가 사람 그죠? 우리 옛말 그 속담에도 맞잖아요. 뭐 사람이라는 말에는 우리가 많은 함축적인 그 추상적이지만은 굉장히 함축적 의미가 들어가 있잖아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사람다운 사람, 그죠? 그 사람이라는 말에는 많은 말이 인격의 의미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인격이라는 말은 결국에는 뭐예요? 아이들의 생각이라는 말이잖아요. 결국에는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생각, 바르게 생각하고 어, 나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그죠? 모두와 같이 살아가는 삶에서 바르게,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나를 지키는, 그죠? 바르게 생각한다는 의미에는 나를 지킨다는 의미는 뭐예요? 다른 사람이 주는 어떤 그런 고통과 상처와 이런 거에서 그것을 덜 아프게 하고 내가 나를 지킨다는 의미니까 나 자신을 컨트롤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으로 아이들을 키운다는 거, 사람이 되게 아이들을 키운다는 거, 뭐 바른 사람이라는 말을 붙일 필요도 없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아이들을 키운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시간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부터 옆에 친구들을 괴롭히고 괴롭힘을 당하고 그죠? 그러면서 또 사고가 생기게 되면 또 부모님들이 또 학교에 모여가지고 그 부모님들의 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아이들의 모습에 그 부모와 그 아이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 부모님들의 이기심이 나오고 그러면 다른 모든 우리가 같이 어우러져서 온 동네가 온 빌리지가 아이들을 키운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내 아이만 눈에 보이지 절대로 남의 아이가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아이와 남의 아이 사이가 무슨 적과의 동침같이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리고 또 경쟁사회이다 보니까 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 두려워요. 굉장히 두려운 시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또 한편에서는 제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감사한 일인 것 같기도 하고 참 이기적인 생각이잖아요. 이것도 그죠? 이 한 세상을 이제 어느 정도 살아냈는데 내 젊은 날에만 경랑의 세월이었던 줄 알았는데 이렇게 뒤늦게 이렇게 불안한 전 세계가 지금 굉장히 전 세계가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느낌이 들고 우리가 이 경제적인 것이 옛날에는 먹고 사는 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 경제라는 이 의미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성공에다 초점을 두고 우리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경제가 무너지는 게 되면은 사람들의 삶 자체가 다 무너지게 되고 막 자살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모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도 모든 초점이 아이들이 나중에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내가 돈이 없으면 내가 없는 돈을 가지고 점점 더 아이한테 푸시를 해서 아이가 부모가 물려줄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아이가 자기가 자립해서 자기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자립해서 살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부를 잘해서 웬만한 대학을 가서 좋은 과를 선택해서 직업이 안정되는 좋은 과를 선택을 해서 그렇게 해서 자기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부모의 모든 최대 관심에서 아이들을 사람으로 키우기보다 그쪽에 부모님들이 모든 관심이 더 있게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가만히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어른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잖아요. 근데 많은 힘든 어른들의 그 힘듦이 다 어디에서 오는 힘듦이에요. 자기에게보다는 내가 나에게서 나오는 그 힘듦이잖아요. 내가 나를 주체하지 못해서 하는 그 힘듦. 저도 그랬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붙잡고 어떻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그랬던 시절들이 있었고 또 많이 울던 시절이 있었고 정말로 삶을 이렇게 해서 계속 가는 게 의미가 있나를 고민하던 시절이 저도 있었어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결국에는 그런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결국엔 나 자신을 이제 단단하게 내가 나를 보호하게 되고 내가 나를 지키게 되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변해가게 됐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아이들 앞에서 제가 솔직하게 아이들한테 그 힘들었던 시절에 그래도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했던 거는, 아이들에게 참 많이 우리 아이들도 어리지만은 어른의 세계도 편안하지 않다는 걸 알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에 끝도 없는 세상이 산다는 것은 고민과 걱정과 불안함과 이 모든 것들로 같이 사는 거라는 것을 아이들이 일찍 알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단하게 이제 자기를 지켜내는 그런 모습을 아이들한테 참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좀 많이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아직까지도 미성년자, 우리가 18살까지는 미성년자들이잖아요. 아직까지 발달 단계에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그 아이들을 키우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게 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2023년은 더 힘들다 그러니까 어떻게 아이들을 하는데, 저는 지금 만일에 제가 이제 어린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되어서 이제 아이가 이제 뭐 초등학교를 가기 전이라든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다든지 이런 제가 아이를 다시 키우게 되면은, 모든 저의 관심은 아이를 사람이 되게 하는 데 관심을 집중할 것 같아요. 저도 그 전에 첫 아이를 키우고 이럴 때는 그냥 제가 배운 대로 키웠기 때문에, 본 대로 키웠고 배운 대로 키웠기 때문에 아이한테 어렸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저도 신경을 쓰고 걱정을 하고, 아이가 학교에서 조금 뭐 잘 못 따라가면은 아이가 좀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까 막 이런 쪽으로도 많이 보고 이제 여러 가지로 그랬던 것 같아요.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지금 같은 시간이었으면은 아마 아이가 자기 자신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아이로, 바른 생각을 하는 아이로 더 신경을 쓰면서 키웠을 것 같아요. 공부나 이런 거보다는, 학교 공부해서 시험 봐서 성적 얼마 받고 이런 거보다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그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겠어요? 그런 아이들을. 결국에는 이제 아이들이 자기가 자기를 키워야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들이 아이에게 권할 수 있는 거는 책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아이 스스로가 자기네가 그걸 찾아 나가야 되는 거니까, 물론 우리가 아이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최소한 저녁 시간에 저녁을 먹고 나서, 아니면은 뭐 주말에 한 번이라도 아이들하고 같이 앉아서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가족이 앉아서 그냥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꼭 좀 가져보시라고 저는 권하고 싶어요. 아이들이 몇 살이 되었던 간에, 꼬맹이여도 괜찮고 아주 말 못하는 아이면은 거기 앉아가지고 엄마 아빠가 하는 이야기를 아이가 그냥 같이 앉아서 이렇게 듣고 있으면 되잖아요. 아이가 아이들은 거기서 뭐 장난감을 준다든지 먹을 걸 준다든지 이렇게 해도 결국은 듣고 있거든요. 안 듣는 것 같죠, 아이들이. 다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만일에 어리면 굉장히 좋잖아요.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 앉아서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이제 지켜서 보고.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제가 보기에 제가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가장 약한 것이 컨버세이션인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느 강의에서 미국 친구들과 한국 가족과 미국 가족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또 이 친구들 사이에서는, 제가 그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듯이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그러지만은 가족 사이에서 그런 친근한 그런 대화라는 걸, 이야기라는 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요. 요즘 이제 아이들을 이제 어린 아이들을 두고 이렇게 키우시고 이러는, 요즘에 이제 결혼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요즘 이제 새로 가족을 이제 꾸리고 살고 계시는 분들은. 근데 우리 때만 해도 그런 어떤 대화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고, 결혼을 해서 같이 산다는 거, 결혼을 했기 때문에 둘이 좋아해서 결혼을 하든 어떤 조건이 맞아서 결혼하든 결혼해서 산다는 거, 그거로 그냥 이루어온 것 같은 느낌이, 다 이룬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고 나서는 그렇게 깊게 무언가를 놓고 짝하고 앉아서 의논을 하고 뭐 이랬던 기억이, 지금은 오히려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젊은 시간에는 그렇게 온 가족이 앉아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또 누구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같이 걱정하고 이런 어떤 그런 대화의 기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약하지 않나 싶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약하다 보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크다 보면 어때요? 이 아이들도 다시 가정을 이루어서 살게 되면 이 아이들도 굉장히 약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2020년, 22년 12월 31일 날 아직까지 기회가 있으신 많은 부모님들에게 권하고 싶은 거는 아이들하고 앉아서 테이블 턱 그거를 이제 영어로 테이블 턱이라고 그러거든요. 테이블 턱이 테이블에 앉아서 이제 턱을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테이블 턱 타임을 매일 어느 한 타임을 두고 해도 좋고 제가 옛날에 왜 그리스 사람들 그리스 문화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 잠시 했었잖아요. 그리스 사람들이 저녁 시간을 10시로 잡는다고 그것처럼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고 또 특히나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저녁 먹고 이렇게 뭐 후식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저녁을 먹으면서라든지 이렇게 그냥 길게 시간을 그냥 후다닥 배고픔 배 이렇게 채워넣는 그 시간이 아니라 저녁을 이렇게 만찬의 의미로, 그죠? 만찬의 의미, 잔치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파티의 의미가 이야기잖아요. 소셜 타임이잖아요. 그것처럼 만찬의 의미로 가족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조금 엄마가 너무 밥하고 막 이러는데 어떤 한쪽 부모가 요즘은 아빠들도 많이 하니까 좀 그거 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좀 맛있는 음식을 오더를 해서 그래서 누군가 집에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에게 잠시 이제 브레이크를 주고 그 사람도 훌훌 그냥 예쁘게 옷 입고 그냥 앞치마 안 두른 모습으로 앉아서 편안하게 그렇게 그냥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음식을 가지고 먹으면서 그냥 편안하게 그런 이야기의 테이블톡 타임을 어색하지만 한번 가져보시라는 거. 시작은 미미하게 시작해도 괜찮아요. 꼭 앉아가지고 막 1시간씩 2시간씩 이렇게 이야기 안 해도 되고 잠시 그냥 한 토픽 가지고 살짝 어색하지 않게 왜냐하면 갑자기 엄마나 아빠가 야 우리 이제 테이블톡 갖자 뭐 이러고서 시작을 하면 좀 특히나 아이들이 이제 막 10대 프리틴으로 이제 10대 들어간다든지 이미 10대라든지 이런 아이들은 좀 뻘쭘해지잖아요. 약간 이제 어색하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데 뭐 아이들한테 뭐 너 해봐 너 무슨 얘기 해봐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앉아가지고 우리 얘기해보자 이러기보다는 그냥 음식을 해서 이렇게 하면서 음식 오더 했을 때왜 우리 어릴 때가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무슨 뭐가 이렇게 뭐가 끈앞풀이 하나 있으면은 하나가 그걸 연결해서 이제 많은 연상작용이 되면서 많은 생각이 나잖아요. 그럼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엄마의 그때는 이런 거를 먹을 때 옛날에 내가 10살 때였나?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굉장히 엄마 아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는 거를 제 경험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신기해하고 좋아하고 또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10대라든지 이미 20대의 아이들은 자기 어릴 때 얘기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신기하고 자기는 기억 못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는 걸 좋아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이야기를 왜냐면 아이들은 재밌어야지 부모 옆에 모이게 되잖아요. 부모가 재미없는데 아이들이 안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이제 내 짝과 앉아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막 그냥 너무 새롭게 막 그냥 짝하고도 막 야 우리 이제 가족끼리 좀 시간을 갖고 막 이렇게 어색하게 시작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해서 이제 습관이 되게끔 루틴이 되게끔 만들면은 아이들 스스로도 그러면 이제 아이들한테 또 계속 니네랑 이런 거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런 얘기하니까 진짜 좋다. 이렇게 그러면은 한 가족이 좋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아이들도 이야기 토픽에 이제 참석을 하게 되죠. 참여를 해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끄집어내게 되는데 그거를 부모님이 막 일부러 뭐 우리 돌아가면서 할까? 막 오늘은 내가 하고 내일은 아빠가 하고 뭐 누구가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한번 그거를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좀 계획을 세우셔서 가족마다 이렇게 분위기가 다 다르니까 그렇게 하면서 가족끼리 그런 시간을,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모여서 얘기하는 그 재미있는 모습을, 맛을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그렇게 그런 맛을 아이들이 보게 되면 이제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친구로서 이제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되죠. 그리고 가족이 많은 이야기를, 서로가 어때요? 친구 사이에는 굉장히 히스토리가 많잖아요. 쉐어하는 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가장 오래된 친구가, 초등학교 때 친구는 지금 만나는 친구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친구가 이제 중학교 때 친구거든요. 그럼 중학교 때부터 예를 들어서 그 친구와 한 번도 헤어짐이 없이 뭐 간간히 만나기는 했어도,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뭐 한 십몇 년을 갭이 없으면 뭐 1년에 한 번 만나고 1년에 두 번 만나더라도 그 친구하고는 히스토리가 많잖아요. 같이 지냈던 사건들도 많고. 그것처럼 가족끼리도 그렇게 하다 보면은 부모님, 그러니까 내 아이들이 나에 대한 이야기, 내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모든 나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많은 걸 알고 있고,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애들이 많은 걸 알고 있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 피에 대한, 자기 그 지인에 대한, 지인이죠, 그 DNA, 그 자기 유전 인자에 대한 지인에 대한 그런 어떤 좀 약간의 프라이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프라이드가 생기고 자기의 줄기가 어디에서 왔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 아이들을 봐도 아이들이 커나가면서 점점 더 그런 어떤, 어릴 때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아이들한테 막 한국인으로 자라야 되고 막 그렇게 한국말을 꼭 해야 되고 막 이런 강조를 안 하고 그냥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미국 사회 속에서 미국 아이들처럼 크는 걸로 저는 방향을 잡아서 키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이제 어른이 되고 나니까 이제 아이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릴 때 그렇게 말을 안 했어도, 심지어 월드컵 하나를 해도 아빠가 월드컵에 그냥 막 미국하고 한국하고 하는데 한국을 막 응원을 하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한국을 강조 안 하고 한국말을 가르치려고 애들을 안 써도 아이들이 아빠랑 같이 한국을 같이 응원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어렸으니까. 그런 어떤 것들을 간접적으로 푸시를 안 해도 아이들이 경험을 해서 어른이 되고 난 지금에는 아이들 마음속에서 어떤 한국을 사랑하고 안 하고는 모르는데 자기의 뿌리가 한국인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깊은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제 어른이 된 아이하고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그 뿌리가 굉장히 깊고, 또 자신들의 모습이 좋으니까, 자기가 이제 어른이 된 자기의 모습이 좋으니까 어른이 돼서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모습에 만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을 근데 이제 자기 친구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이제 아이들이 아무래도 이제 조금 기억이 있을 때 만난 아이들이고, 어른이 돼가는 과정에서 만난 아이들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은 이제 가장 많잖아요. 그 친구들의 이제 헤매거나 뭐 이런 친구들도 있고, 이제 이런 친구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그 어떤 자기의 단단함을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한다는 건 뭐예요? 내 부모님이 단단하니까 나도 그 유전인자를 받아서 나도 이렇게 단단한 사람이 되어 가는구나 하는 어떤 그런 프라이드가, 그냥 무의식의 프라이드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관찰하면서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제가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고 이랬던 모습들을 이제 저의 성적표를 받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이 잘못된 방향은 아니었구나. 왜냐면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결정을 하면서 키우지만은 불안하잖아요. 이것이 맞는 방향일까? 나중에 아이들에게 원망을 듣는 건 아닐까 하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특히나 이제 이렇게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살게 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도 여기에 계시는 한국분이시든 아니면 한국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한국분이시든, 우리가 참 어른들이 지금은 이제 부모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 정신을 잘 잡고 있어야겠구나. 내 정신을 잘 잡고 있는다는 거는 나의 주관을 잘 잡고 있어야 되고 내가 바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아이들한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한마디에도 굉장히 아이들한테는 이게 이제 영향이 크잖아요. 아이들이 하나도 안 듣는 것 같아도 아이들이 다 그걸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마디도 우리가 아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새해에 여러분들이 이제 새해가 되면은 다른 거 다 놔두고 한번 그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가족끼리 친해지는 연습. 가족끼리 친해져서 그 끈끈한 뭐 피에 뭐 피로 얽힌 무슨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친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냥 사랑을 넘어서 내 가족이 예를 들어서 3명이 있으면 아이 1명하고 부모 2명하고 있다든지 아이 2명하고 뭐 부모 1명하고 있다든지 아무튼 내 가족의 이 바운더리 안에서 이 가족이 가장 이 세상에 지금 불안한 사회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되기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고 저는 권하고 싶어요. 그래서 친구가 되어서 굉장히 받기 힘들어도 그죠? 살아가는 게 힘들어도 내가 내 가족하고 어떤 그 단단한 친구 관계처럼 그렇게 단단한 그쵸? 피로 얽힌 사회자 관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정까지 친함까지 친구 같은 모습까지 더해지면은 아무리 이 세상에 반쪽이 나더라도 내 가족하고 헤어지는 일은 없으니까 그저 가족한테 배신을 당하거나 가족한테 그런 걸 없으니까 그거를 단단하게 할 수 있게끔 어릴 때부터 가족하고 서로 스스로 먹고 어색하지 않고 아이들하고 앉아가지고 정말 나중에 술 한잔을 해도 어색하지 않고 아이들하고 앉아가지고 뭐 이야기를 해도 어색하지 않고 그죠? 그렇게 하면은 어른들이 조금은 이제 내가 어른이라는 그 어떤 그 껍질에서 조금 벗어나서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3살이 됐든 4살이 됐든 5살이 됐든 7살이 됐든 그 아이를 그냥 똑같이 그냥 사람으로 그죠? 아이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똑같이. 그러면 아이들은 이제 1년이 지나면서 무섭게 자라잖아요. 그렇게 자라가면서 아이들도 어른의 언어를 이해하게 되고 점점 어른과 같이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게 더 많아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면서 2022년 한 해도 열심히 잘 살아서 오늘까지 살아오신 모든 분들에게 축하를 드리고 싶었고 잘 사셨다고 해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23년 이제 내일이면 2023년이죠. 이상하게 새해가 되면 새 연도에 우리가 자꾸 까먹잖아요. 까먹고 자꾸 전년으로 적고 이러는데 이상하게 2023년은 어색하지를 않아요. 그죠? 또 2023년에는 어떤 삶이 우리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앞으로 다가오는 이 한 해 우리에게 어떤 삶의 모습,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그 모르는 그래서 희망도 있고 그래서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좀 그렇죠? 그런 2023년도 우리가 잘 1년을 살아낼 수 있도록 단단하게 오늘 하루 잘 지내시고 2023년에도 단단한 삶을 사시기를 라고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바라고 아이들과 많이 친해지는 해가 되기를 바라고 아이들 많이 힘들어요.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마칠게요.